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385쪽으로 이루어진 꽤 두꺼운 책인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소중하여 요약하기가 곤란한 책이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에고는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목소리, 즉 자기도 모르게 쉼없이 일어나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과 그것에 동반하는 감정들에 너무도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속 내용물은 성장 배경, 문화, 가족 배경 등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활동의 중심은 집요하게 반복되는 생각들, 감정들, 반응 형태 등 당신이 가장 강하게 동일화되어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독립체가 에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에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 깊은 아래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에고는 동일화와 분리를 먹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자아, 즉 에고를 통해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의 기반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은 본래 변화하기 쉽고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그 반대의 생각인 남이 필요합니다. 남은 내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때 가장 확실한 남이 됩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에고의 강박적인 습관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가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말한 것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더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불만을 큰 소리로 말하든 단지 생각 속에서만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하든 혹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든 심지어 생각 속에서만 하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것은 이 패턴의 주된 부분입니다.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자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일이며 이것은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붕괴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부정직, 진실성 부족,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은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계속해서 붕괴합니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 감아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 안에 무의식인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잘못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오해이며 적을 만들어 자신이 옳고 우월함을 느끼도록 조건 지어진 자기 마음의 투영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것에만 집중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잘못을 확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당신은 자신 안에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집단적 기능 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집니다. 에고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온전한 정신을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란 조건 지어진 상태와는 반대인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입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말해주어 바로 잡는 것과 불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품질이나 악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수프가 식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가 아닙니다.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며 사실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다 식어빠진 수프를 갖다 줄 수 있지? 이것은 불만입니다. 여기에는 나한테라는 의식이 있고 식은 수프에 개인적인 모욕을 느껴 소란을 피우는 나,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만들기를 즐기는 나가 있습니다. 이 불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기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무엇인가에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그 에고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본래의 당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에고로부터 해방되고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신 안의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에고가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입니다. 에고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나 생각의 습관은 당분간은 여전히 살아남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이 가진 추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매번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에고의 가장 큰 적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오늘도 밝은 의식으로 현존하시길 바랍니다.